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금리 인하를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미국에서 들려옵니다. 미 연준 이사 인플레 정체 반등 시 금리 인상 검토 언급. 우리는 불과 몇 달 전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곧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된다면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 수순은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 라는 이야기가 파다했습니다. 물론 언론에서도 이야기했고 부동산 카페에서도 이걸 두고 갑론을박이 많았고, 심지어 집을 매도하려고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매물을 거두면서, 아니 그냥 다시 전세로 돌리면서 저한테 하던 이야기가 이제 금리 인하가 된다는데 저는 그냥 나중에 집값 오르면 다시 팔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전세 가격도 확 올려버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 돈 좀 있는 갭투자이건 아니면 돈이 부족한 갭투자이건 결국은 집을 팔 때 이 갭이 작아야 합니다. 결국 목표는 집을 팔겠다는 의지입니다. 부동산 시장 심리 중에 우리가 쉽게 놓치거나 너무 당연시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이 집값에 어떤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바로 전세가율, 상당히 이거 의미 있는 지표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살 때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 또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세가율은 집주인 몇 명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전국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 함정입니다. 서울의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당장 전세가 안 나가도 공실로 놔둬도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는 집주인 3명, 4명만 합심을 한다면 이 정도 장난질은 금세 또 옆 동네 아파트, 그리고 서울 전역, 수도권까지 정말 삽시간에 퍼집니다. 아직 나가지도 않은 전세를, 그러니까 집주인 맘대로 그냥 네이버 부동산에 올려놓은 매물, 요 전세 가격을 가지고 언론에서 전세가 올랐다라고 일단 겁을 한번 주게 된다면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아파트 전세 가격이 확 다 올라버립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바로 전세가율이 아니고 아직 나가지도 않은 전세, 바로 요겁니다. 요즘 부동산 바닥론 아니면 부동산 폭등론을 이야기하면서 그 근거로 자꾸만 전세가율을 들먹이길래 제가 한마디 해봤습니다. 다시 미국 금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FED의 미셸 보먼 이사는 2024년 4월 5일에 추가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시간 문제고 마치 2024년만 땡 하고 넘어간다면 금방이라도 금리가 쭉쭉 빠질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과 그거를 기대했던 사람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리입니다. 물론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무리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FED 내부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더군다나 이 미셸 보먼 이사는 정책 금리 등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가진 상임투표위원입니다. 굉장히 힘이 센 누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누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제가 총각 시절부터 계속 제 귀에다 대고 세뇌를 시키던 사람이, 그때도 제가 집에 간다고 했는데 자꾸만 부비야 라면 먹고 갈래? 그래서 저는 진짜 순수하게 라면만 먹으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는 이미 신랑 입장을 하고 자, 미국은 이렇고 그러면 한국의 금융 전문가들은 어떨까? 조금씩 밀리는 금리 인하 전망, 전문가들 7월, 8월 금리 인하 시작. 요즘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뒤로 살살 밀리고 있다는 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만은 아직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한국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가 3분기는 돼야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채권 전문가 10명에게 문의한 결과가 나왔는데, 며칠 후에 한국도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결정을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나라는 것에는 10명 모두 금리 동결을 예상했습니다. 기준금리 예상 시점은 언제로 보냐라는 질문에는 10명 중 9명이 3분기 인하 가능성을 이야기했고 1명은 5월달을 예상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2월달에 조사했을 때는 10명 중 3명이 5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는데 불과 한두 달 만에 상황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올해 안에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는
0.5% 금리 인하가 6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미국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두려운 거는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그 돈이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고 기업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뭐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기보다는 다시 부동산 투자로 모든 돈이 몰릴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서 좀 두렵긴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10,000원으로 짜장면 한 그릇도 못 사 먹는 시대가 단기간에 올 수 있습니다. 영끌족 살리려다가 서민들 장바구니를 찢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길 한번 바래 봅니다. 증가한 의대 정원, 병세권, 의세권, 아파트에 반영될까? 역세권, 숲세권, 슬세권 같은 거는 사실 귀여운 시절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역세권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패스하려다가 제가 잠깐 짚어보고 가야겠습니다. 역세권도 역세권 나름이다 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역세권 아파트가 좋은 건 분명한데 매수 시기와 매도 시기를 이거를 잘 타지 못한다면 오히려 독박을 쓰게 되는 게 바로 이 역세권입니다. 숲세권, 이건 뭐냐면 만약에 부비가 있습니다. 부비가 공부를 못합니다. 머리가 나빠서요. 그리고 외모도 참 못생겼습니다. 부비는. 그리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뭐 애가 체력도 딸리고 막 이럽니다. 도저히 칭찬할래야 칭찬할 게 없을 때, 이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부비가 애는 착해. 그냥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숲세권, 더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슬세권, 슬리퍼 신고 각종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거 권역을 말합니다. 카페, 편의점, 영화관, 은행, 도서관, 쇼핑몰.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집 주변에 이런 거 없는 분 계신가요? 걸어가긴 힘들 수 있어도 대중교통 잘 되어 있는 서울과 수도권에 슬세권이 웬 말인가? 저랑 아주 친한 선배가 수도권에서 전원주택 단지에 사는데 거기는 진짜 뭐 없긴 합디다. 그 사람은 그냥 뭐 부자니까 조용하게 살고 싶다고 그런 거고, 저랑 저녁 약속 있으면 마세라티 타고 나옵니다. 그분은 슬세권이.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서 한술 더 떠서 병세권, 의세권 거론하면서 집값에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한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의대 증원 뭐 이거에 찬성이든 반대든 그걸 이야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에 달린 일이고 실제 의료 대란이 일어나서 온 나라가 지금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이 와중에 그걸 또 부동산 가격에 끼워 맞추는 그 발상이 좀 짜증나긴 합니다. 그리고 의대 증원이 되면 혜택을 받을 만한 곳의 주변 아파트 가격이 이미 올랐다고 떠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으로 지방의대 보내려고 학부모들이 이사 간다고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다 부동산에 갖다 붙여서 돈벌이 헤쳐먹으려고 돈 벌어서 생활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는 이 현실이 두렵고 괴롭고 뭐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우리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을 집값 오른다, 이거에 갖다 붙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오늘은 강동구 아파트 거래 분석 보겠습니다. 먼저 고덕동 먼저 볼까요? 고덕 그라시움 34평이 지난 최고가는 이게 20억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거래된 건 17억 5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근데 12%입니다. 그 바로 직전 거래가 16억 1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3억 9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9%였습니다. 24평도 볼까요? 지난 최고가는 15억 3천만 원이었고 최근 거래는 12억 6천3백만 원짜리 그리고 12억 7천만 원짜리 해서 하락률은 대략 마이너스 17% 정도 됩니다. 일단 특이점부터 말씀드리면 이 동네는 실거래가가 뜨기 전부터 거래된 내용이 부동산 카페에 그 내용이 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문이 상당히 빠르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성하게 부동산 카페에서 활동을 한다, 이 동네 사람들. 그 다음 특징은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점. 문제는 이게 또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짜집기 해서 소문을 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특징은 길 건너편에 있는 상일동의 아르테온이랑은 조금 다른 행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뭐 있겠으나 일단은 9호선 라인이 그라시움 뒤쪽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거래를 한다는 점을 우리가 꼽아야겠습니다. 사실 이 동네가 강남 4구 어쩌고 하지만 강남으로 출퇴근하기에는 적합한 위치는 아닙니다. 교통편이 좋지는 않죠. 그거를 해결해 줄 해결사가 9호선이 되긴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길 건너 상일동 지역 한번 볼까요?
고덕 아르테온 34평이 최근 1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곳은 지난 최고가가 19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그라시움이 20억이었으니까 부동산 폭등기에는 서로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대부분 여기는 14억대에 거래 중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5억 5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7%입니다. 상일동 또 다른 아파트 롯데캐슬 베네루체 25평이 최근에 10억 3,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859세대이고 대단지이고 2019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4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현재는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억 7천만 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볼까요?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25평이 11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근에 이 이후에 1층이 뭐 10억 3천만 원에 거래된 거 있지만 일단 1층이니까 그걸 제외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745세대 역시나 2019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 5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4억 2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8%입니다. 1층 빼고도 이래요 지금. 이번에는 암사동 가봅니다.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34평이 최근에 12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226세대이고 2008년 아파트입니다. 암사동은 대부분 여기가 또 빌라촌이며 또 아파트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여기에 그 중에 여기가 그나마 가장 좋다라는 평을 듣긴 합니다. 이유는 8호선 연장선 지하철역이 이 단지 북쪽으로 새로 생겨나면서 여기가 이제 더블 역세권으로 변하기 때문이긴 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16억 4,500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4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4%입니다. 그 다음 선사 현대 암사동 하나 더 볼까요? 24평이 최근에 8억 2,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2,938세대이고 2000년 아파트입니다. 한강변이라는 어떤 장점, 그리고 여기가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역사상 가장 큰 리모델링 단지가 될 것으로 여기가 알려지면서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지구단위 계획 조건부 동의 가결이 됐습니다. 머리 아픈 이야기 다 빼고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리모델링 하긴 하는데 무리하게 증축하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용적률이 여기가 549%가 될 예정인데 이 부분은 뭐 각자가 판단해야겠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11억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2억 8천만 원 하락한 가격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5%. 이번에는 명일동 가봅니다. 명일동 이 동네 아파트들은 솔베뉴 빼고는 거의가 노후 아파트로 재건축 진행 중이다라고 보면 대부분 맞습니다. 명일동이 재건축이 만약에 완성이 다 된다면 여기가 몇 개 있는데 그게 다 되면 고덕 상일 지역은 상대적으로 여기보다 또 연식차도 많이 날 테고 또 상대적으로 외곽에 입지한 어떤 위치들이라서 한풀 꺾일 타이밍이 될 걸로 예상이 되지만 역시나 재건축은 뭐 추가 분담금이 문제긴 하죠. 그래서 뭐 밝은 미래만 있다라고 이야기하긴 어렵습니다. 여기도 이 동네는 몇 년 전부터 재건축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몰렸던 그런 곳들입니다. 삼익 그린맨션 2차 27평이 10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400세대이고 1983년 아파트입니다. 여기 역시나 뭐 재건축 이슈 있죠. 지난 최고가는 14억 9천만 원, 그러니까 15억 가까이까지 치고 올라간 적이 있으며 여기가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4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6%. 이어서 고덕 주공 9단지입니다. 27평이 10억 9,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320세대 1985년 아파트입니다. 역시나 뭐 재건축 이슈 있고 모든 게 또 비슷합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 8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3억 9천만 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26%입니다. 여기는 좀 특이점이 있어서 짚어봅니다. 이 아파트, 이 거래된 이 아파트 2024년 3월 30일에 10억 9,500만 원에 누가 이걸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4월 3일에 이 아파트를 전세를 놨습니다. 근데 전세 금액이 10억 2,500만 원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그러면 결국 7천만 원으로 갭 투자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이 한 가지 아셔야 할 점은 여기가 지금 요 평형대 평균 전세 시세가 4억대입니다. 2배 이상 높은 전세를 주고 누가 여기에 살까 지금 많이 이상하죠. 저는 여러분께 이거를 뭐 따라하는 걸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강동구 상황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점 강동구는 평균적으로 25%에서 30% 사이에서 지금 하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들썩, 집값 들썩, 꿈틀 뭐 이러면서 부동산 카페에서 지금 호들갑을 굉장히 많이 떨고 있는 지역이 여긴데 뭐 그라시움 같은 일부 특수한 경우 내지는 바람잡이가 설치 일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다들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둔촌주공이 불러올 나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 부비, 너 너무 강동구의 약한 모습 보이는 거 아니야? 더 세게 말해야지. 여러분이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워낙 이 동네에 바람잡이들이 드세긴 합니다. 그 드센 바람잡이와 짬짬이 그리고 부동산 폭등론에 매몰된 어떤 영겁의 시간이 여기가 혼재하면서 강동구가 그 방향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것도 여기 사실입니다. 세상 어디에나 호구는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누나 씻는다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라면 먹을 거면 물을 올려야지 왜 자꾸 씻는 건데?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